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안녕하세요.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2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섭 씨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네요. 예.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국에 혹시 광군절이라고 아시나요? 광군절이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11월 11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빼빼로데이. 원래는, 예. 네네. 원래는 알리바바에서 네. 솔로들을 위한 축제로 시작했던 날인데, 네. 이게 이제 유명한 쇼핑데이가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소비를 미국의 촉진하는 날이 됐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쇼핑데이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네. 이미 뛰어넘은 그런 이제 중국의 쇼핑데이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네. 이제 할인 축제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게 시작은 2009년이었는데, 네. 2009년에 할인 행사를 하면서 첫 해 매출이 이제 하루 동안 80억 원이었거든요. 80억 원이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예. 이게 시작이었고요. 네. 올해 기록을 보면은 좀 놀라실 겁니다. 일단, 하루 동안 전체 매출을 보면은 163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네. 27조 5,500억 원. 와, 하루에 이게 27조. 하루에 거래되는. 역시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네. 그래서 이게 11월 11일 자정이 되면 땅 시작하는데, 이제 네. 워낙 이제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네, 행사가 딱 시작하고 1분 만에 380만 건 주문 우와.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3분 만에 100억 위안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야, 순식간에 1조가 그냥 넘어가네요, 순식간에. 엄청나죠. 거기다가 1시간 만에 571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6천억 원. 아, 역시 스케일이 틀립니다, 스케일이. 그리고 이번에 워낙 이제 크게 행사도 하다 보니까 13시간 만에 작년 매출을 달성했어요. 야. 그리고 예. 이게 대단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잘 네. 팔리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기술 자체가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트래픽이 증폭돼 갖고 다운될 것 같은데. 그죠? 최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주문하는 시간에는 초당 32만 건을 처리를 할 수 있었고요. 와, IT 기술 어마어마하네요, 중국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특이하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시대를 다 거치고 간 게 아니라 모바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진행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매출에서 90% 이상이 모바일로 결제가 됐습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쵸. 그런 바로 모바일 시대가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앞서도 발전했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동안 약간 27조 원이 달성될 수 있고 그 많은 주문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처리될 수 있게 한 게 중국이 가진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고요. 네. 그 알리바바라는 쇼핑몰 하나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알리바바라는 쇼핑몰 중심으로 해서 이 매출이 다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돈 무지 벌어. 마윈이죠? 사장이? 네, 맞아요. 야, 하여튼 스케일이 틀리니까 네. 매출액도 남다르네요, 하여튼. 미국에도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예. 아마존도 그 쇼핑몰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 쇼핑몰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정보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알리바바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미 이제 매출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섬도 좀 많이 팔렸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중국 제품들이 많이 팔려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그 광군절을 기다렸다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 뭐 한 10몇만 원 이렇게 한 대 샀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지싸네요, 역시. 예. 우리나라 막 100만 원씩 하는데 네. 괜찮은 거거든요. 엄청 싸네. 하여튼 뭐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광군절 겨냥해서 뭔가 좀 특별한 마케팅을 해서 접근하면 네네. 남다른 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명절 비상 티켓 구할 때 아니면 또 매 학기 이제 학기 초에 수강 신청할 네. 때마다 이제 막 서버 죽고 막 이런 사태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번 광군절에 진짜 좀 사고 났으면 했는데 사고 없이 이제 그 많은 건수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놀랐습니다. IT 강국 뭐 한국하지만은 뭐 중국도 IT 강국 벌써 배열에 들어선 것 같아서 네.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뉴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IT 강국 한국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매년 전 세계 그 정보통신 기술을 네. 지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한 170여 개국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2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1위를 탈환한 나라는 국가는 어디죠? 네, 1위는 아이슬란드고요. 아,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해보다 평가 점수는 높게 났지만 네. 아이슬란드가 작년보다 아주 높은 점수로 평가를 올라왔기 때문에 2위를 주고 이제 저희는 내려왔습니다. 뭐 아이슬란드가 의외로 IT 강국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IT 강국이라는 그런 인식이나 이미지가 없었는데. 네, 아이슬란드에 이번 이제 1위를 했던 그 네, 이유가 내용들을 뭐죠? 좀 보니까요. 네, 그 초고속 무선 인터넷 가입 회선 수 이런 게 있거든요. 예, 평가장에. 예. 거기에 100명당 네. 작년에는 이제 93명 정도 이제 가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는 100명당 104명 정도로 초고속 무선 가입 회선 수가 100을 넘어갔어요. 이미 뭐 다 거의 초고속 인터넷을 다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인구수보다 더 많은 회선 수가 설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우리나라보다 높게 점수를 받은 부분에서는 유럽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그런 이제 거부감이 좀 적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보다. 영어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죠. 적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했던 그런 이용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18배나 높게. 그 언어적인 그런 한계가 우리나라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유선 전화 가입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보급 비율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이제 확대되면서. 모바일이나 네. 뭐 태블릿 이런 쪽으로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유선 전화도 사실 집에 없는 경우 많잖아요. 많죠. 요즘은 뭐 핸드폰 번호로 다 연락을 맞아요. 하니까. 저희 집에도 집 번호가 없어요. 그냥 다 개인 휴대폰으로만 예.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수가 조금 내려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슬란드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가입수나 아니면 외국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점수가 높다 보니까 1, 2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슬란드를 뭐 누르고 1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이제 2위도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2위도 되게 나쁜 훌륭한 점수기도 하고 이미 이제 그 인프라는 잘 갖춰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 기술을 너무 이제 국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생산적으로 뭔가 글을 아니면 사진을 뭐 다양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으면 아마 1위를 탈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최근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코딩 교육. 네, 이런 그렇죠. 이런 거라도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아이슬란드한테 안 된다고 하면 질적으로라도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IT 강국이 뭐 말만 IT 강국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하드웨어는 이미 잘 돼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죠. 좀 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그 지진 관련된 뉴스인데요. 네네. 오늘 11월 16일은
사실 이제 수능 보는 날이었죠. 수능이 연기가 됐잖아요. 포항 지진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제 바로 어제 이제 포항에서 우리나라 관측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나면서 수능이 23일로 말씀하신 대로 네. 한 주 미뤄졌죠. 예. 저도 어제 지진을 느꼈어요. 여기 의정부에서. 근데 못 느낀 분도 계시고, 느낀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재난 문자를 못 받았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은 분도 계시고, 그게 뭐 이렇게. 맞아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되게 많이 놀랐는데, 왜 자기한테는 재난 문자를 보내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예. 네. 어떤 거죠? 사실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문자를 딱 보니까, 지진이 발생한 지 1분 만에 지진 소식이 재난 문자로 날라왔어요. 엄청 신속할 건데, 1분이면.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가 변화했구나. 네. 위기 대응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런 걸 네.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예. 사실 저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 그걸 실제 이제 느낀 분들 입장에서는 또 되게 민감할 수 있었겠죠. 네. 왜 문자 아무튼, 메시지가 왜 한 번에 동시에 안 가고 네, 맞아요.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그게 거죠?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실수나 혹은 임의로 재난 문자 수신을 거부한 경우가 있어요. 환경 설정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휴대폰은 출고할 때 재난 문자를 수신하도록 다 설정이 돼서 나갑니다. 네. 나가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여름에 폭염, 미세먼지 막 이런 좀 이걸 재난이라고 해야 돼? 좀 애매한 문자들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또 올리네? 막 이러면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끄신 분들이 계세요. 나 재난 문제가 이제 더 안 받고 싶고, 맨날 폭염이라고, 물 마시라고 그러고, 왜 이래? 이러면서 그걸 끄신 분들이 계세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환경 네. 설정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휴대폰을 3G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규격이 맞지 않아서 문자 메시지를 수신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격이라는 건 뭐죠? 그 통신사마다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게 조금씩 다른데, 네. 지금 이제 최신에 나온 이제 스마트폰들은 그게 다 비슷한 형태로 돼 있는데, 예전 휴대폰. 휴대폰이 낡으면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재난 지역에는 통신망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네. 막 전화가 갑자기 몰리거나 네. 아니면 통신 시설 자체가 재난에 파괴가 되거나 네. 하면은 통신망이 두절돼서 네. 메시지를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예.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 문자는 지금 우리가 받는 다른 문자랑은 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재난 문자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라디오 주파수처럼 네. 한 번에 쫙 뿌려집니다. 그래서 망을 이용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네. 그때 마치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네. 아니면 아까처럼 그 재난 문자 수신을 거부해 놓거나 이런 경우가 네. 못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핸드폰을 환경 설정 들어가서 재난 그죠? 문자가 그래서 설정됐나 안 되나 확인하는 게 네. 우선 급선무네요. 그 알람 설정 이런 데를 보시면 네. 그 휴대폰마다 좀 설정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알람 설정 안에 긴급 알람 설정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꼭 필요한 경우에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안 오는 건 이제 휴대폰이 낡아서 그런 거니까 신형으로 교체를 그럴 수 하든지. 있습니다. 어쩔 수 네.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알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소식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